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지금 아침부터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요새 놓치기 쉬운 이슈를 몇 개 좀 정리해서 전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일단 한동안 언론에서 부동산 메인 이슈는요, 제가 봤을 때 전세 사기, 전세 보증금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여기 댓글이나 언론사 보면은 사람들이 전세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전세 시스템 자체가 문제다, 아니면은 전세 대출이 문제였다, 감정평가를 낮추면 안 됐다,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전세 사기 이슈를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잘못됐다, 다양한 얘기가 오가면서 전세 이 시스템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고쳤을 건지 또는 없앨 건지에 대한 논쟁을 많이 하잖아요. 현장 나오시잖아요. 현장 나오면 그런 거 없어요. 지금 현장 나오시면은 임대인이랑 임차인이랑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저 죽일 놈의 집주인, 저 도둑놈 새끼, 저 사기꾼, 그리고 법밖에 모르는 임차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전 정권이 완성한 시스템 같아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적대 관계다. 이게 변하지 않은 것 같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정치하는 분들은 멍청하지 않다. 그래서 밖에 나오시면은 현장에서 요새 전세 시스템이 문제다, 좀 기다려 봐라, 임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 안 통해요. 그냥 법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법으로 가기를 지금 공고하고 있고,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보증금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법적 조치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해보시잖아요. 그렇게 안 돼요. 왜냐면 이제 다 법적 절차인데, 법 같은 경우에는 우편물이 또 송달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외사항도 있고, 지금 업무가 밀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속도가 떨어져요. 해보세요 한번. 이게 나쁜 뜻이 아니고요, 지금 법적 조치를 취하시면 옛날보다 오래 걸려요. 제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를 많이 도와주고 현장을 같이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시든 간에, 아니면 이거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하시든 뭘 하시든 간에 옛날보다 느려요. 빨리 해주겠다고는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업무량이 늘었잖아요. 업무량이 늘었는데 그 해당 공무원을 바로 늘리지 않는 이상 업무 속도가 빨라질 리는 없잖아요. 지금 약간 그런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전세 시장이 망가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이제 완전히 망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제가 현장에 지금 계속 다니면서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를 연동해서 보시면은 그렇지만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간다, 이것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된다, 이런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문제에 처한 분들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여러분, 전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이거 쪼개봐야 되는데, 월세 시장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에요. 월세는 올라가고 있거든요. 입주가 있는 곳은 못 올라가요. 수요가 없는 곳도 못 올라가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다녀보면은 원래 월세가 잘 안 올라가요, 여러분. 오피스텔이나 빌라가 월세가 원래 잘 안 움직이거든요. 신축이 아니고서는. 그런데 월세가 올라가고 있는 동시에 전세 시장이 위축이 되고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전세 수요가 진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현장에서 이게 아직 확인이 제대로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왜 확인이 안 되는지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보시면, 전세 수요가 없어졌으면 전세 수요가 어디로 가겠어요? 월세나 아니면 매매로 가겠죠. 그런데 지금 이게 확인이 왜 안 되냐면은, 여러분 그 매매에서 매매로, 전세에서 전세로, 월세에서 월세로 이렇게 옮겨타기가 있어요. 우리가 옮겨타기를 얘기하는 거는 매매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상급지로 옮겨타는 거 있잖아요. 매매 시장에서 이걸 파고 저거 산다. 그러니까 A를 팔고 B를 산다. 이게 옮겨타기잖아요. 그런데 전세 시장, 월세 시장 우리가 이걸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지금 매매 시장이 사다리가 끊어진 지는 오래됐죠. 그리고 요새 다시 좀 이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전세예요. 근데 전세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전세 시장에 지금 수요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동이 안 돼요. 내가 보증금을 반환을 받아야지 옮겨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은 신규로 진입하는 사람이랑 월세로 살던 사람밖에 없고요. 전세로 살던 분이나 매매는 아직 어렵고, 매매가 조금 풀린 거거든요. 근데 전세 시장이 만약에 이동이 다시 시작되게 되면은 이분들이 다시 전세를 택하지 않고 월세나 매매를 택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는 한국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의 개수가 부족하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있고, 저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현장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게, 전세 시장이 완전 경직돼 있어요. 그리고 다들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다 몰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몰려 나올 수도 없어요. 법적인 데드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해 보자고요. 내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으니까 지금은 못 움직이지만 보증금을 겨우겨우 돌려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돌려받았는데
지금 전세를 택하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전부 다 월세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게 월세가 올라버려요. 이러면 월세가 올라버리면 월세는 내가 올려주고 싶다고 올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전세도 마찬가지지만 월세는 내가 올려줄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월세가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시 전세나 매매를 고민할 텐데 이때 사람들이 매매도 고려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 지금 매매가가 폭등할 거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일단 우리가 전세 사기랑 전세 보증금 이슈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기에 관련돼서 지금 경직된 분들 앞으로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생각하셔야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매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보세요. 매매 시장에서 옮겨 타기가 안 됐잖아요. 내 집이 안 팔리니까 새 집을 사지도 못했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로 내 집이 안 빠지니까 다음 전셋집도 못 구하는 거거든요. 전세 시장 자체가 예전에 매매 시장처럼 완전 경직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매매 시장이 경직이 되고 전세 수요가 줄어드니까 월세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매매 시장을 좀 풀어주고 있는데 전세 시장이 경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매매나 월세 중에 택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게 지금은 못 움직여요. 이제 시간차를 두고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장에 나오시면은 당장에 못 움직이면서 임차인이랑 임대인이랑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월세로 살던 분이 월세로, 전세로 살던 분이 전세로, 매매로 살던 분들이 매매로. 요것도 가능한데 되게 생각해 보시면은 전세로 살던 분들이 전세로 안 가고 전세로 살던 분들이 원래 매매로 가는 경우가 많았고요. 월세로 살던 분들이 또 전세로, 전세에서 매매로 이렇게 서로 오갔었거든요. 매매에서 전세로도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시장을 현장에 나와서 보시면은 사람들이 전세를 택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세 계약이 하나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저처럼 장기간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 평가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됐어요. 전세 공급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엔 전세 수요가 앞으로 감소할 것 같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전세 수요가 지금 벌써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전세 수요가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반대급부도 보셔야 돼요. 전세는 공급이 있어야지 이게 소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세 공급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집을 사서 전세를 놓을 만한 분들이 굉장히 좀 한동안 못 늘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웬만한 각오를 하지 않고서는 지금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다? 그리고 현장에 나와 보시면은 집을 사서 전세금으로 잔금을 맞추는 갭 투자 있잖아요. 요새 시도 잘 안 해요. 언론에 나오는 거는 전세가 이미 껴져 있는 걸 사는 경우가 더 많고요. 전세가 안 구해지니까 집을 사서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만한 분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래량만 봐도 2021년 11월 달부터 사람들이 집을 사서 전세를 왔을 경우는 케이스가 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15개월 됐어요. 15개월, 16개월. 좀만 더 있으면 2년 되거든요. 2년 내내 전세를 새로 놓을 사람은 늘어나지 못했고 기존에 전세를 놓고 있던 분들 중에 여러분 그 초급매나 급급매 있잖아요. 예전에 전세 놓고 있던 분들이 그거 많이 내놨거든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2년 가까이 못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전세를 많이 놓던 다주택자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거에 박수갈채를 많이 보낸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역시나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매를 하면서 전세를 놓는 분들이 또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언젠가는 전세 공급이 부족할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역사를 봤을 때 전세 공급이 부족한데 전세 수요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집이 필요한 사람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전세 가격이 제 말은 많이 하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세 수요가 줄어들어도 전세 공급이 또 부족해지면은 전세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세 공급도 부족하잖아요. 전세 수요도 줄어들었잖아요. 이 수요가 어디론가 갈 거잖아요. 그러면 전세 공급이 넘치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면 전세가 내려가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세가 이걸 좀 완폭을 시켜줄 건데 이게 아니면은 전세 가격이 오히려 약간 올라가면 사람들이 더더욱 전세가 아니라 매매나 월세를 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월세로 사람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월세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사실 매매거든요. 물론 공급이 많고 집 개수가 굉장히 넘쳐난다면 안 그렇겠지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첫 번째로 전세에 대한 공급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시기가 다가오고 올 것이고, 전세 수요도 줄어들 것이고, 월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인데 월세에 대한 가격 부담감은 늘어날 것이고, 월세 공급도 늘어날 이유가 없죠. 아파트를 지금 사서 이게 막 세를 놓을 분들이 없으니까. 그러면 남는 시장은 매매 쪽이거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밖에 나오면 지금 그런 게 느껴지진 않아요. 현장은 지금 전세입자분들의 불안감과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 주로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약간씩 느끼는 게 뭐냐면 아랫단부터 사람들이 전세를 안 알아보고 월세나 매매를 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그래서 앞으로의 시장에서 이게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계속 보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전세 수요는 감소했어요. 월세 공급이 늘어났냐? 늘어나지 않았어요. 월세 공급은 엇비슷한데 올라가는 지역이 많아요. 그리고 매매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것도 팩트예요. 그런데 올라간 가격에, 비싼 가격에 살 사람은 아직 없는데, 방향성은 전세 수요는 줄어들고 있고 월세 수요는 그대로고요. 매매 수요는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분명히 현장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 공유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고요. 저는 또 현장 나가서 오늘 일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